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아직 네. 출장 안 갔습니다. 황인지 대표님 나오셨고요. 네, 유튜버 천재 이승국입니다. 네, 연변 천재 우리 이승국 선생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배 감독님은 없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도 없고. 동영상 제작을 하시느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이슨 본 얘기하기 전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공개 방송을 이제 하잖아요. 어때요? 뭐가 어때요? 어때? 뭐가 한 번밖에 안 해서 뭐 어때요? 그러니까 어땠어? 난 안 재밌어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쵸. 대리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재미를 재밌어요. 모르겠네. 재밌어요. 아, 그치. 대리님 없으셨던 거 얘기해갖고 좀 죄송하네. 어? 근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 네. 아니,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뭐 속구대죠 하고 맨날. 그쵸, 그쵸. 그게 사진으로 보면 그런데 딱 오면 정말 재밌는 그게 있는데, 대리님은 그때 비행기랑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 팟캐스트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아서 온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약간 오해하실 것 진짜. 같은데 그 사람들 그냥 그분들 전부 다 영화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리고 너무 얘기하지 마요. 대리님 있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래. 삐지나? 아, 너무 그래. 저는 그리고 그날 그 엘리베이터 여기가 4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네. 어떤 분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관객들. 중년 분들이셨는데 어디 가시나 이랬는데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포스터가 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거든요. 그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거 알아. 이거 뒤에 하늘 빨간색 다 색칠한 거래, 색칠한 거. 그 배 감독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치. 아, 이분들 보러 오신 분들이구나. 아. 올라왔는데 진짜 100명 넘게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기하다. 약간 연예인 같겠다. 진짜 신기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게요. 대리님 소외감 들겠다. 아니 뭐 끝나고 뭐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네? 사인해달라 그러고. 아, 뭐 만약에 있었으면 저희한테 대리님이 사인 더 받으신 섭섭하잖아. 분이 오셨었어요. 아, 그때 남자분. 기억나요? 예. 네. 네. 저희 그 정자로 촌스럽게 네. 사인해줬잖아요. 네. 오셔서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진짜 큰 거를 뽑았어요. 우리들 진짜 포스터를 갖고 우리들 오셨어요. 포스터를 진짜 아, 크게 우리들 뽑아와서 포스터를. 그거를 사인을 윤가은 감독님한테 받고 아. 제가 나중에 이렇게 페북으로 봤더니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일성 팬이시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제 팬도 있네? 네? 우리가 사인을 한 건 아니니까. 윤가은 감독님이 아, 사인. 우리 사인해서 또 안 받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사인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고귀한 포스터에 그렇지. 낙서하지 마라, 이 너희 깐들아. 이게 감독님 사인만 딱 받아가지고 이게 가시더라고요. 낙서짝인 줄 아냐.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같이 왔어요.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연령층? 다양했어요. 완전 다양했어요. 초등학생부터 나이 커플도 드신 있고. 분들까지. 아,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엄마하고 같이 온 따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연령대들이다 보니 굉장히 가족도 많고. 다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자극적인 걸 해야 되겠네. 자극적인 뭐 곡성 같은 거 틀어야. 아니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게 처음에 이제 본투비 블루를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감독님을 모시고 해보니까 청취자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영화를 보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접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뭐 그냥 외화 틀고 뭐 앉아가지고 얘기하려면 아니 방송 듣지. 뭘 그걸 굳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앞에서 뭘 한다고 우리가 특히 재밌는 것도 아니고. 난 잘생겼는데 하려 그랬는데 공개 방송을 한번 했으니까 이걸 못하는. 아니 그래서 뭔가 그래도 가급적 배우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감독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럼 좀 좋죠. 모시고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26일 날은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약속한 거니까 본투비 블루는 이제 야외에서 그냥 그 컨셉 그대로 보시고 하고 방송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날은 방송은 없어요. 방송은 없고 그냥 영화 보는 것만 하는 그렇죠. 거고. 영화만 보시는 거예요. 야외에서 헤드폰 끼고 그냥 영화 보는 특이한 경험 뭐 이런 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19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가 뭔가를 좀 그래서 고민인 게 이제 우리가 방송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영화라든지 재개봉하는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다룰지. 신통한 게 없어.
감독님을 모실 만큼 심통한 작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이슨 보네요. 잔디밭 위에서 그린 그레스랑. 아, 좋은데 통역을 살 돈이 없다. 영어 되잖아. 연천 영어 되잖아. 제가 연변에서 영어 네가 섭외. 영어 아 이메일 보내봐. 네가 섭외. 그렇게까지 되는구나. How are you? 예. 아무튼 그래서 신작 영화는 혹시 우리가 못 불러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개봉한 개봉작으로. 어우, 그때 그런가? 뭐 뭐지? 신작을 하는 방법이 있네요. 왜냐면 너무 옛날 걸 이렇게 해도 오실 그쵸, 수가 그쵸. 없을 거고. 터널이 있구나. 터널 만약에 하면 오시나요? 그런 분들도? 아니 뭐 그냥 해보고 안 오면 까이면 안 오면 많은 땡인 거지. 거고? 제가 김희성 배우 메시지 보냈잖아요. 아 맞아. 깔끔하게 깠습니다. 거절당한. 회사랑 얘기하세요. 회사랑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뭐 과감 없이 또 뭐 안 제가 되면 던지는 건 안 되면 잘해요. 안 되는 거니까. 던져보면 되지. 까이면 깔끔하게, 아니 까이면 기분은 좀 안 좋더라. 제가 할 거 아니니까. 대답해 주는 게 어디야? 그러면 한국 영화 중에서 개봉하는 작품을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스케일 또 커지는데요, 그러면. 까여서 안 되면 어쩔 수 안 없는데 돼, 어쩔 수 없고. 윤가은 감독님이 우리 거를 듣고 있을 줄 알았나? 그러게. 아, 지금 듣고 그럴 수도 계시는 있죠. 거예요? 아, 맞다. 나 공개 방송 하는 거, 방송은 들었는데, 팟캐스트로. 윤가은 감독님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 정말 좋으세요. 되게, 발음도 좋으시고. 말씀 진짜 또박또박하게, 잘하시고. 말도 너무 조리 있게 잘하고, 예. 나머지 패널 3명이 엉망이더만. 내가 중심추를 딱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막 휘청휘청 하던데.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는 정해지는 대로 제가 열심히 트라이를 해보고요.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이슨 본 기본 정보는 쭉 풀어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게 봤고요. 뭐, 돈값하고 재밌게 보는 건 기본인데, 네. 이제 워낙 본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 거기서 오는 좀 아쉬움도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장점을 얘기하라 그래도 장점을 뭐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충분히 단점을 얘기하라 그래도 단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찬? 저는 이런 유명한 시리즈의 후속작들이 나올 때는 항상 그걸 좀 보는데, 이 영화가 이 이름을 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보거든요. 그냥 나왔으면 그냥 평타 이상의 액션 영화다 싶었을 텐데, 제이슨 본의 뭐 몇 년 만에 귀환으로 달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영화가. 네. 과한 기대를 조금 뭐랄까,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좀 마케팅에 있어서 좀 뭐 배급 타이밍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연천 말대로 좀 기대를 덜하고 보면 그냥 이 타이틀 없이 보면 어땠을까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타이틀이 없이 봤으면. 없이 봤으면 저는 그냥 요즘 21세기 제이슨 본 이후로 나온 그런 액션 영화들을 스케일도 괜찮게 나오고 막 엄청난 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체이싱 씬이나 이런 거 해서 재밌게 그냥 정말 평타 이상 아주 탁월하다고 못하겠고 재밌는 영화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본 시리즈를 한창 2개인가 했을 땐가 그때 폴 록초 형님이랑 맷 데이먼이 다른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그린존이 네. 봤는데 재밌거든요. 네네. 뭐 잘 만들었고 또 폴 록초 형님의 그런 성향처럼 뭔가 사회적 이슈를 엮어가지고 뭐 영화를 만들었는데 재밌는데 아무래도 본이라는 팬덤 없이 별도의 이야기로 푸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뭐랄까 그쵸. 약간 좀 딸리는 듯한 뭔가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 사실 뭐 지금 이번에 나온 시리즈도 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그냥 뭐 작품으로 나왔으면 뭐 지금보다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평은 지금보다 잘 받았을 텐데 흥행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명. 저는 본 시리즈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서 봤거든요. 사실 저는 심지어 시사도 갔어요. 막 어렵게 시사에. 구해가지고 진짜? 네. 정말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아는 어들 다 동원해가지고 기회를 받은 거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시사를 했으니까 나와가지고 되게 속상했어.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어떤 게 제일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본 시리즈를 좋아했던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딱 잡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묵직한 주제를 잘 풀어낸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이거를 수미상관을 이렇게 딱 이야기가 떨어지도록 끝냈는데 종결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완벽하게 끝낸 이야기를 똑같이 이제 재미와 의미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실망스러운 거죠. 재미는 잡아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평타 이상 하는 재미는 줬는데 의미에 있어서는 줄 수 있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약간 맥이 풀어진 느낌이랄까? 저도 뭐 제이슨 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영화 보는 태도의 자체에서 좀 뭐랄까 내가 변했구나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뭔가 영화 자체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뭔가 의미를 계속 파악하려고 하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보았던 대로 볼 겁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제 스스로 경계하는 게 뭐냐면 돈 안 내고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운 좋게 영화관 직원이라는 이유로 이제 돈 안 내고 보고 있으니까 모든 영화에 너무 관대해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제가 항상 경계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 이전에 나는 관객이었는데 그 관객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는 태도를 잃으면 어떡하나라는 경계가 또 있거든요. 뭔가 따지고 모르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일단 그런 이제 두 번째 볼 때나 뭔가 여기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나 뭐 방송처럼 그렇게 되면 두 번 챙겨보는데 아니면 그냥 진짜 일반 관객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내 주위의 인맥에서 오는 정보가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걸 경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제 중요하죠. 주위에는 정말 연간 50편 이상 극장에서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팟빵 게시판에다가 글 달아주신 분들도 영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 그분들의 코멘트가 대중의 여론이다라고 생각하면 판단하게 안 돼요.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까봐 되게 경계하는 게 있는데 뭐 두 번째 얘기했던 그 경우로 제이슨 본을 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그렇게 해석 얻어 걸린 게 요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스노든 얘기하잖아요. 스노든 사건 알고 계세요? 저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는데 이거 듣고 스노든 뭐 그거 아닌가? 뭐 CIA 위키리크스. 뭐 그거 아닌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게 뭐 미국 CIA 뭐 정보 접근성 되게 좋았던 사람이 뭐 전부 갖고 나와가지고 사찰했던 거 민간 사찰했던 걸 깐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딴 나라 얘기니까 이게 너무 피부로 안 와닿았던 거죠. 사실 거기서 뭐 한국 정부도 개입이 돼서 뭐 이런 뭐 입장 표명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안 다가왔는데 CIA 요원을 가지고 영화 3편을 만든 이 사람들 느끼기에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다가왔을까 미국 국민들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테네 경제 위기라든가 그런 시위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시위 장면 연출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에서. 4주 찍었대요, 4주. 네, 시위 장면 연출하고 또 심지어 그런 현상이 진짜 있었던 나라에 그걸 연출해서 찍으니까. 그거는 저기는 아니었대요. 그럼 연출 아니었어요? 아테네는 아니었대요.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네. 그 지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치, 만약에 아테네에서 했으면 되게 좀 말이 나왔을 거예요. 밤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뭐 아테네의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굳이 그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니키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전 시리즈 전부 다 무슨 공항이나 뭐 기차역이나 뭐 워털류역이나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사회 현상을 끼워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찍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영화 보는 중간에도. 그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현실감, 영화 안에서 일어나는 가상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으로 쳐다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감독의 시각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제이슨 본 시리즈가 이런 스노든 사건이나 뭐 이런 경제 여러 가지 세계 동향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감독이 이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녹여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자연스러움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 앞에 3부작 그거는 이렇게까지 막 배경을 다룰 때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공항으로 처리한 씬도 있었고 하는데 굳이 니키와의 접선 씬을 접선하는 장면을 그 큰 이야기의 맥락에 전혀 그럴 수 있죠. 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리스 시위 단체 상황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조금 실망스러웠던 포인트가 그 전까지는 이야기 자체로 그 큰 주제가 있었던 거예요. 조직의 논리에 그쵸. 갈등하는 개인 그리고 뭐 전반적인 그런 뭐 살인이나 자기의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개인 뭐 이게 전체적인 큰 맥락의 이야기가 있는데 완결됐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만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탐탁치 않으니 근데 이런 기조는 가져가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갖다가 투영을 시킨 거죠. 아테네도 그렇고 뭐 스노든 사건 뭘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인터넷 뭐 이것도 그렇고 뭐 이걸 집어넣는데 전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좀 약간 강박같이 느껴졌어요. 해야 돼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감독의 선택이 뭐 이전의 영화에서는 되게
적절하게 현실성을 부여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기능을 했다면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시선이 변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감독이 좀 더 노련해지지 못했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져보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좀 약간 눈에 들어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공통되게 느꼈다는 걸 보니 약간 오히려 그런 주제 의식을 나타내려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거기에서 약간 잘 묻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 이야기 자체의 전제가 이제는 난 모든 게 기억나. 그랬더니 니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remembering everything doesn't mean that you know everything. 이게 또 트레일러는 나오는데 영화 안에서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에이, 기가 막히다니까. 이건 잘했어. 이건 그러니까 잘했어 진짜. 네가 기억하는 게 네가 다 아는 거는 아니야.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아버지 얘기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식상한 거야.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약간 갑자기 확 무너지는 느낌이랄까?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후속편 느낌이고 가족 얘기 나오면서. 뭐 계속 아쉬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뭐 거기에 더해서 그 CIA에서 갑자기 졸업하게 되는 그 여자 있잖아요. 새롭게 졸업하게 되는 여자. 처음에 뭐 뜬금없이 얘가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하다가 마지막에 얘도 야심이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싶긴 한데 그래도 끝에 약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얘를 도와주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얘가 뭐 이렇게 조력하고 그래서 자기 윗선 해결하고 그래서 지가 그 자리로 가려고 뭐 그렇게 하나? 그리고 저는 제일 아쉬운 건 사실 그거였어요. 이야기 구조가 제이슨 본이라면 어쨌든 아까 저번 회에도 말했지만 액션 영화도 그렇고 첩보 영화에도 그렇고 나름의 한 획을 그은 영화였잖아요. 다루는 얘기든 액션이든. 근데 너무 어떤 면에서는 자가복제처럼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이 느껴져서 중간에 니키가 죽는 것도 이미 3부작 전작 3부작 2편에서 여자친구 죽는 걸로 똑같이 느낌으로 도와주던 여자가 죽는 것도 그대로 나오고 그 구조도 그대로 갖고 가고 뒤에 가서 비밀이 폭로되는 것도 페이스북 같은 뭐 이런 거였겠죠. 보안 잘 된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감시 프로그램이었다 하는 건데 우리가 전에 다뤘던 나우요시미에서도 그런 거고 이미 요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다루는 개인 보안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자가복제와 다른 거 복제 이렇게 해서 제이슨 본이 자랑해왔던 이들만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제가 본 시리즈에서는 CIA 크다란 조직 그리고 미국 자체가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게 녹아져 있는 큰 주제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한 거 아닌가? 궤를 달리하고 제이슨 본 자체도 전작 3부작에서는 계속 나를 알고 속죄하고 싶은 마음과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아버지의 비밀과 이런 걸 캐가면서 불살 이런 것도 굳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개인 복수심? 열받음? 이렇게 자꾸 행동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본을 재밌게 봤던 거랑은 조금 그걸 저는 즐기게 되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있죠. 지난번까지 본 시리즈 세 편으로 다뤘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그 특수 요원들. 그들의 얘기였죠. 그들의 얘기와 그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몇몇 사람들의 주제였다면 사실 이번 얘기는 훨씬 더 많은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긴 하잖아요. 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 뭐 SNS,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들 이런 걸로 인해서 침해받을 수 있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의 대상이 훨씬 더 넓어진 건 알겠으나 이게 오히려 더 넓어지니까 나한테 크게 덜 와닿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딱 개인을 찍어가지고 한 명이 피해보는 걸 이야기하는 그 뭐랄까 국가에서 희생된 요원 뭐 여기 집중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대상을 이입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감정이입이 되는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뭔가 나한테 잘 안 와닿는.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뭐 맷 데이먼 그리고 이제 데이먼. 니키 CIA 그 국장들로 대변되는 개인적인 야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고 있죠. 그 거기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 하나 있고 일단 저는 니키가 너무 예상외로 빨리 죽은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번 영화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본 얼티메이텀에 그런 대화가 얼핏 나와요. 니키랑 제이스 본 사이에 과거에 뭔가 있었다. 예, 니키가 뭐 너랑 일할 때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본이 날 왜 도와줘? 그러니까 뭐 너랑 일할 때 힘들었었어. 본이 멍 때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구나 너.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래? 예, 제이슨 본에서 이걸 어떻게 풀까? 전혀 그런 경우가 없이 그냥 전혀 그게 그냥 죽여버려서 죽었어. 캐릭터 하나를 그냥 소비해버린 느낌. 사실 그걸 설명해줬으면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전형적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랬을 수도 있을 근데 왜 것 같아요. 아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얘기를 왜 한 번도 시리즈 3번 내내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 아버지가
지켜보고 없어가지고. 계셨어. 뭐 갑자기 뭐. 그러니까 거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게 결국 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들어갔다는데 그것도 약간 생뚱맞고 좀 좀 생뚱맞고. 느닷없고. 그래서 캐릭터들 중에 저는 그냥 눈에 크게 띄었던 리라는 캐릭터 그냥 계속 아까 말했던 자가복제 같아서 여기 말했던 리라는 캐릭터는 전에 나왔던 파멜라 랜디라는 캐릭터랑 겹치고요. 아, 그리고- 근데 예쁘잖아. 예? 젊고 예쁘시고 해커 능력이 아주 크지만 계속 제 스타일이에요. 파멜라 랜디보다 조금 야심이 있을 뿐 하는 역할은 비슷하고 비슷하죠. CIA 내부에서 얘를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그 위에 토밀리 존스가 연기한 듀이라는 사람도 그 전편에 나왔던 악덕 국장들과 계속 비슷해서 캐릭터 면에서도 그냥 잘 구성했는데 그냥 이 캐릭터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작들을 찾아봤지. 리? 그래서 리? 리 아, 그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 비칸데르. 약간 모델 같더라. 발레 출신입니다. 발레. 아, 발레 국립학교를 나왔어요. 왕립학교? 스웨덴 출신의 배우인데. 네. 알아본 거 많이 맞아요? 그래서 18살 때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등허리가 아프대. 부상을 당했대. 발레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또 인스타 친구 등록하고. 아, 그래? 인스타는 안 찾아봤는데 친구 등록해야겠다. DM 보내고 그래. 어머니가 배우더라고요. 그쪽 DNA가 그래서 있구나.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극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연극 보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18살에 발레를 그만두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영국에서 출연을 하면서 그때 눈에 딱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콜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지금 유명한 사람인가요? 유명한 작품으로는 엑스마키나. 엑스마키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요. 다른 작품들은 뭐 있는데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고 엑스마키나의 주연 배우입니다.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네. 원 시리즈에 나오는 여자 배우들이 뭔가 전형적으로 예쁜 얼굴이 나온다기보다는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뭐 제 인상으로는 되게 똑똑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되게 뭐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자 배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되게 뭐랄까 결국 뭐 약간 나쁜 역할을 맡은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캐릭터라 마음에 들었고 저는 사실 그리고 이 뭐 캐릭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이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제임스 본이라는 제이슨 본. 제이슨 본이라는 캐릭터가 좋았어요. 나이 들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계속 그렇죠. 피로에 지쳐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세 개 시리즈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화려하지 못한 삶 계속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 캐릭터가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토밀리 존스를 굳이 썼어야 됐나 이 생각은 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연기하고 저 정도 역할 할 건데 저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배우를 또 허무하게 죽이잖아. 허무하게 막 엄청 예를 들어 그 전에 나왔던 국장 혼자 자결하는 국장 있잖아요. 초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나름의 엄청 카리스마를 계속 발휘한단 말이에요. 영화 내에서. 근데 토밀리 존스 같은 경우에는 링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연기 너무 잘하고 너무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인데 이 사람의 그냥 정말로 이미지만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연기할 수 있는 걸 거기서는 안 주고. 완전히 표독한 사람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하게 나왔다가 그냥 픽 죽은 느낌이어서 토미리 존스는 솔직히 좀 활용이 안 된 느낌이었어요. 아쉽더라고요. 허미리 존스보다 더 안타까웠던 건 그 상관으로 나오는 젊은 부장인가 국장인가 있잖아요. 예, 있죠. 너무- 마지막에 차 타고 저거 하는 사람. 너무 멍청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 아무것도 똑똑한 몰라.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능과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뭐 전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CIA의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부인데 그거 뭐 젊은 애가 말만 하면 그래? 그래? 그렇지. 난 설득력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토미리 존스도 마지막 그래요? 뭐 그러고 계속 그러고 끝까지 속아 넘어가고 너무 약간 현실성이 조금 네. 전편들에 비해서는 좀 아쉽죠.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오히려 그 캐릭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악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도계로 나온 그 IT 기업의 대표로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의 캐릭터는 뭔가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벤처 IT 기업의 젊은 대표 같은 느낌이 물씬 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굉장히 혈신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캐릭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일본, 그 인도계 회장 수염만 좀 기름 닮았어요, 제가. 아니야. 저는 인도 스타일인가? 인도의 그쪽은 데브 파텔이랑 닮았어요. 그 슬럼독 밀리언에요. 뉴스룸 그 때문에 그냥 카톡 사진이 걸로 돼 있더만. 뉴스룸에 나오는 뉴스룸 나오는. 뉴스룸 나오는. 맞아. 한때 그 2008년에 슬럼독 밀리언웨어가 개봉했는데 그때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전 세계 각지에 저랑 다른 시기에 만났던 다른 친구들이 제 싸이월드 방명록에 다 그렇게 썼어요. 자말. 심지어 미국에서 온 미국 학생들도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너 자말이라고 아냐고. 연천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네.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네. 그 제 친구 중에 타블로의 도플갱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타블로에 똑같이 생겼어요. 어. 심지어 난 딸도 비슷한 것 같아. 아이를 낳은 데가 딸이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데려간 적이 있어요, 걔를.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장난만 치자. 그래가지고 사실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사실 타블로였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소개했는데 믿었어요. 아, 진짜? 진짜 그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 아, 진짜? 그런 친구도 있어. 맞아요. 세상에 닮은 사람 끝이야? 한 명은 꼭 있더라고요. 네, 듣고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끝이야? 걔한테 어필하려고. 듣고 있냐? 리플 달라고. 아니, 난 그래서 대법할 때도 그거하고 대법 뭔가 자말? 연결을 할 줄 알았지. 그걸로 끝날 줄 몰랐어. 뭘로 연결할까? 그래서 그렇게 닮은 것 같은 연천의 그 총명함이 그 배우한테 엮여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리님의 친구분이 타블로를 닮은 만큼 이번 후속작의 다른 제이스본 시리즈가 똑같아. 너무. 그거지. 너무 똑같다. 너무 자가복제하고 네, 있다. 왜 와닿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그 칭찬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의 큰 축이 스토리와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뭐 그냥 그랬다고 치면 액션 자체는 어땠나요? 액션 딱 기억에 나는 거는 스와트 차량이 탱크구나. 나는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그 진짜 지하가. 걔가 이렇게 아니 그것 때문에 너무 싫었어. 아 그래? 아, 그래요? 그 체이싱 장면 때문에 너무 싫었어. 그 무식해 보이는 애가 저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구나. 저렇게 들이받고 가는데도 별 기스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그건 CG니까. CG예요? CG예요. CG예요? 차 CG고 바꾸고 지나가는 차로 거? 가고. 제이슨 본이 탄 차가 네. 걸쳐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얘가 그 스와차가 막 홍해를 가르치고 막 가고 있는데 그 뒤에 걸쳐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찍었냐면 길에 차가 한 대도 없고 걸쳐서 가는 차만 하나 찍고 차를 이렇게 두 대씩 세워놓고 그 스와차하고 비슷하게 생긴 차가 앞에다가 커다란 포크레인 같은 이거를 덧댔어요. 눈 치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려가. 그리고 양쪽에 와이어를 대가지고 거길 지나가면 빵빵빵빵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CG로 덮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된다. 아우, 그렇게 나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 차가 저 정도였어? 그러니까 소리 들으니까 디젤 엔진 같아. 디젤이 역시 힘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CG로 만든 CG 는 거고. 전혀 몰랐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저렇게까지는 안 되잖아 싶은 생각에 나중에 또 그 호텔 카지노 들어가기 전에 점프하잖아요. 그 차로. 네. 제이슨이 보니 그걸 위에 점프해가지고 그 차 위에 얹혀서 천장에 박자. 가다가 이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서 너무 그렇게 그냥 리얼리티를 너무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게 뭔가 스펙타클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다 쏟아부은 건 알겠는데 그 강박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성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약간 다이아도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전 그게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촘촘히 짜여져 있는 그런 체이싱 씬을 전에까지 보여줬다면 이번엔 약간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그런 체이싱 씬이라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재미가 많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멘트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세 편을 내리 다 봤잖아요. 1편은 다른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린그래스 형님이 만든 2, 3편을 유심히 봤거든요. 체이싱 장면은 하나같이 현실성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체이싱 장면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스타일이구나. 그렇구나. 그냥 여기서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전에도 돌려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게 체이싱 장면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체이싱 장면을 항상 조금 길게 찍어요. 제 기억이 맞다. 길기도 하고 굉장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에어백이 절대 터지지 않는데 맞아. 모든 게 박살나면 상대편은 처참하게 죽어있고 제이슨 본은 뛰어가지. 아니야, 바로 뛰어가지 않잖아요. 일단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도 항상 일관성이 있어. 눈을 갑자기 팍 뜨면서 이렇게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지. 배우 연기가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액션으로 하면 체이싱은 조금 그래서 좀 그리고 원래 체이싱을 제가 별로 안 즐기는 편이어서 그냥 체이싱인가 보다 너무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조금 길다 이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맨몸 액션. 특히 제일 마지막에 부상당한 채로
맷 데이먼이랑 뱅산 카센이랑 싸울 때 사실 둘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부상당한 상태로 싸운다라는 설정을 한 것 같은데 화려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제이슨본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묵직한 액션의 맛이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 터널에 부딪히고 할 때 사운드를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퍽 해서 기존 제이슨본 같은 느낌이 전혀 없이 어떤 면에서는 매드맥스에서 액션씬 했던 것처럼 무겁게 하나하나 때리는 게 정말 세게 때리는 것처럼 날렵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액션씬은 저는 그래서 이 영화 통틀어서 그 부분이 제일 강렬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젊음의 아이콘 같이 한 자리를 하고 있던 뱅산 카셀과 이제 맷 데이먼이 둘 다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액션을 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애잔하기도 하고. 진짜 그 생각도 했어요. 아유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유난히 이제 본 시리즈 보면 맷 데이먼의 뒷모습을 잡아주는 씬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을 다시 보고 갔잖아요. 원은 젊은 청년의 머리도 막 노랗게 되게 젊어 보이는데 피부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제이슨 본 시작하는데 막 얼굴에 살도 별로 없고 머리도 희끗희끗하니까 벌써 현실성이 확 오더라고. 현실에서 10년이 지났으니까. 격투 장면 보면서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유심히 보니까 몸은 4편 중에 제일 좋아요. 네. 몸 자체는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그걸 커버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날렵하거나 격투 씬의 격한 정도로만 보자면 뭐 얼티메이텀이나 스프리머스 때가 훨씬 더 세고요. 그쵸. 이거는 확실히 좀 떨어졌더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좋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젊은 액션처럼 하려고 한 거 안 하고 얘한테 맞는 액션을 해준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마음에 들긴 했어요. 맷 때문에 몸이 되게 좋아요. 보면 그 굿윌 헌팅 그때 나왔을 때 몸이 굉장히 벌크업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연기에 맞게 몸을 줄일 줄도 안다 싶은 게 그거 하죠. 리플리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보면 되게 약간 너드로 나오는데 그쵸. 거기서 또 삐쩍 말라서 그게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나오다가 또 본 시리즈에 맞게 또 본 시리즈인데 지금 또 이렇게 뭐 그 007 스펙터나 뭐 여기 나오는 그 형님 데니엘 크레이크처럼 막 이렇게 뭐 엄청난 막 건드리면 다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근육은 아니고 또 뭔가 진짜 실질적인 근육이 발달된 것 같은 실용 근육이 발달된 것 같은 그런 몸으로 가다가 오히려 보면 1, 2, 3 이때는 몸이 엄청 커지지 않는데 뗀뗀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히려 이번엔 제이슨 본에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몸이 되게 부러져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긴 하던데 뭐 현실에서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진짜 몸을 관리해야 되는 나이가 돼서 저렇게 몸이 만들어진 건 아닌가.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이제 뭐 바여서 그런 건데 칼리 아리나스라고 이게 필리핀 무술이거든요. 봉을 들고 지근거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싸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무술이잖아요. 근데 2편에서는 잡지 그리고 3편에서는 수건 결정 그게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2편에서는 없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냄비 있잖아요, 냄비. 난 냄비 나올 때 그 생각했는데, 이번엔 이거보다. 냄비는 이제서야 하나 하네. 좀 약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그 2, 3편에서 왜 잡지 말아가지고 칼로 싸우거나 아니면 하드 그 커버 책을 가지고 막 발등을 찍었다가 입을 찍었다가 막 하면서 싸우거나 뭐 수건으로 막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짜릿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디테일은 이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뭐 사실 보면 제이슨 그 007 시리즈 보면 그 항상 새로운 시리즈에 새로운 신문물들, 막 새로운 무기들 보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 비꼰 것 같이 제이슨 본은 항상 현실에서 있을 것 같은 거고 뭐 원에서는 볼펜으로 막 하는데 그게 너무 막 현실적으로 하고 너무 더 아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바주카프로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데 볼펜을 푹 찔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막 눈이 인상 쓰게 돼. 그런 것들이 시리즈마다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일단 잡지고 뭐 볼펜, 수건이고 잡지, 수건, 뭐 하드커버 책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걸로 얻을 수 있는 재미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그게 10년 전 얘기니까. 뭐 이미 10년 전에 그런 시리즈 다 했던 건데 그래도 하나쯤 했어야지. 그 하나쯤 했어야지 하는 게 저는 우리 타전에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안에서 되게 아쉬웠잖아요. 이게 뭐 본 시리즈에서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삥 하는 순간에 그래 잘했다. 그거 해주면서 그때 오는 그러면서 탁 음악 들려주면서 그 녹음했던 거 들려주면서 삥 하니까 또 친분비 되더라고. 그리고 저 영화 보면서 그거 하나 있었어. 쓸데없는 디테일인데 제이슨 본이 만약에 쇠꼬챙이를 찔러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쳐도 삥삥거릴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차 안에 들어있어? 저는 그 생각이. 그거랑 또 마이크로 디켓 하나 또 그거는 제이슨 본이 그 칩을 도청할 수 있는 거를 리의
옷에 넣잖아요. GPS. 아, GPS인가? 네. 그리고 그거를 토미 리 존스한테 넣어라 이렇게 네, 네. 지령하잖아요. 네, 이 여자 저는 계속 그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리는 현장 요원이 아니다라고 초반에 네. 토미 리 존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너는 이쪽 이게 아니니까 네 하던 일 해라. 너 네. 해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가 모르게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는 쪽에 훈련된 사람은 아닌데 컴퓨터 하는 사람인데 토미 리 존스는 CIA 정말 이 높은 사람인데 얘가 모르게 양복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 여기서 뭘 좀 그게 계속 저도 좀 조마조마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하겠지 했는데 너무 한 큐에 아무렇지 않게 넣길래 나는 하나도 안 조마조마하던데. 그래요? 아, 진짜? 그거 뭐, 배 이만큼 나온 뭐, 별로 이렇게 둔할 것 같은 영감님 주머니에 그 조그마한 코인 하나 넣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여기 톡 던져도 들어가겠다. 뭔가 이렇게 예민해 보이지도 않구만, 그 영감이. 여기 몰린 여기 톡톡 던지다가 너도 들어가겠다. 저는 야 어떻게 넣을까? 네, 난 어떻게 그걸 넣을 갖고 수 뭘 할 줄 있을까? 알았어. 아, 네. 그래? 그랬는데 그걸 쉽게 넣길래 뭐 넣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네. 뭐 좋은 점 없나? 왜 계속 아쉬운 점만 얘기하게 되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나 봐요. 액션은 되게 좋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고 재미는 절대 있게 나쁘진 봤어요. 않았어요. 예, 그냥 나는 계속 반복하지만 제이슨 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갖고 그냥 아쉬운 점이 눈에 보여서. 저는 뭐 제일 좋았던 장면을 얘기해 좀 해보자 그러니까 뭔가 액션하거나 상황을 조성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다 막 머리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무심하게 막 이렇게 막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아테네 시위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뭐 화염병을 이렇게 던지는 거 탁 잡아가지고 바닥에 탁 떨어뜨려 불 확 피고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무심하게. 오늘 멋있어. 맞아. 그런 건 좋아. 그런 건 좋아. 그렇게 되게 무심하게 액션하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도망갈 때 안 달려가잖아요. 군중 속에서 자신의 몸을 피할 때 걸어가잖아.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노출되면 달라가고. 이게 그냥 간단한 설정인데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지. 그리고 1, 2, 3, 4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기억나는 복장이 없잖아요. 전부 다 그냥 무채색 옷에 뭔가 편해 보이는 그냥 부츠 같은 거 신고 회색이나 까만 옷 아니면 코트 같은 거 입고 그냥 툭툭툭툭 걸어가는데 정말 저렇게 입고 있으면 그냥 군중 속에서 절대 못 알아볼 것 같은 그런 현실감. 그게 뭐 제임스 본드 007 매번 정장 빠방 막 입고 다니고 막 구두 신고 어떻게 저렇게 잘 뛰어다니나 싶을 정도인데 제이슨 본은 저렇게 딱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현실성이 이번 시리즈에서도 뭐 적어도 제이슨 본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예전의 명성 못지않게, 이게 진짜 뭐 그런 배경들이 설명되는 그런 캐릭터들이라 좋았던 것 같다. 저는 이제 시사를 보고 한 번 더 봤단 말이에요. 아, 또 봤어요? 네, 또 봤어요. 참 좋아하시네. 자세가. 진짜. 그럼 제이슨 본을 대하는 자세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야. 나는 내 돈 내고 한 번 더 보면서 어떤가 보자. 근데 하여튼 좀 아쉽더라고요. 대부 1, 2까지는 베스트로 꼽는데 3가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많죠. 대부 2에서 3 나올 때 거의 한 10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스스로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워낙 그 뒤에 팬덤이 확실하고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개봉하게 될 때 그 수많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개봉하게 되는 그 이후의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가 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쉽지 않겠죠. 또 여기서부터 한 10년 뒤에 가가지고 이 영화를 다시 본다 그러면, 그러면 또 좀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재미가 없진 않죠. 못 만들었거나 재미가 없진 않은데, 그냥 그 전에 했던 것이 워낙 더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거를 기대하고 갔다가, 그냥 평타 정도 나오니까, 좀 섭섭한 느낌?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영화의 후속작이 나오면 그거는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기대치도 많이 낮아졌고 전에 잘 끝났던 걸 어설프게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있어? 더 나올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어그러진 느낌을 다음에 수습만 잘 해도 기존 팬들에게 환영받겠다. 좋은 자세인 것 같아. 이렇게 자극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다시 제이슨 본 1, 2, 3 나올 것 같아.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할 거 아니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말 여기서 팬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만 잘 수습을 해줘도 팬들은 기쁜 마음으로 보겠다. 이거였지 하면서 볼 것 같은데. 니키가 안 죽었어야지, 그러면 막. 니키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뭐 인공호흡 해가지고 막 나중에 살았어. 알고 그래서 봤더니 여동생이었고. 반신불수 돼가지고 나타나고 막. 엄마가 있고. 많이 안 찾아봐서 그런데 아버지랑 나오는 회상씬 있잖아요. 네. 그게 옛날 모습이라서 제이슨 본도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이게 옛날에 찍어놓은 건가 아니면은 거기 나오는 플래시백 장면들은 아빠랑 만나는 거는 한 번도 안 나왔죠. CG 처리한 거 아닌가? CG 처리한 것 같은데. 네, 3부작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 왜냐면 뱅선 카셀이 또 나오니까. 벤자민 버튼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출연하고 좀 젊게 CG 처리한 건가? 아마 요즘은 그런 그러지 거 않을까요? 그 뭐야 시빌워에도 보면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20년 전 얼굴 CG는 그런 거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원작에 나오진 않아요 그 장면. 원투 쓰리 나온 적은 없는 거죠. 나온 적은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겨우 그냥 이야기 끄집어내가 겨우 막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네. 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제이슨 본 설명을 해드렸는데 워낙 기대가 커가지고 저는 이제 좀 실망했다는 거고 네, 뭐 네. 작품 자체가 뭐 모자랐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근데 전편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흥행 성적이 그렇게 막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전에 재밌게 보셨던 분들 그다음에 그 플러스에서 뭐 또 영화 좀 더 찾아보시는 분들이 보는 정도의 스코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이슨 본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저 같은 마음이 많으실 테고 크게 전편들을 안 봐가지고 그냥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냥 괜찮다 하고 보셨을 테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저희가 말씀해드린 대로 19일날 어떤 영화를 틀지는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 트라이를 해보고 재밌는 시간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상호 감독이 오면 재밌겠네요. 부산행 얘기도 하고 서울역 얘기도 하고 우리 또 이렇게 관객 폭발하겠네. 심지어 우리가 잘 깔아놨잖아. 장점과 단점 나눠가지고 단점 러닝 타임이 좀 더 길긴 하더라만 이거 시간 맞춰야지. 우리 김프로님 너무 좀 섬세하지 못하셨네. 뭐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 네, 아무튼 뭐 연상호 감독님과 터널 두 개를 일단 트라이 해보고요. 안 되면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되면 우리 또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녹색문과 그럼요. 언제든 돼 새벽 있으니까. 초차를 연출한 우리 배 감독님 GB는 언제든지 우리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관객이 안 오겠지. 알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